이게 최근에 그 MZ 세대라고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키워드로. 네. 그래서 이제 2030 약간 좀 젊은 세대들의 네. 그런 뭐 소비 스타일, 문화 네.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그런 것들을 좀 뜻하긴 하는데, 네. 근데 교수님께서는 네. 뭐 MZ 세대도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세대는 네. 40대다. 네. 교수님께서 뭐 40대라서 혹시 그러신 건 아닌가? 뭐 저는 사실 이제 네. 필자 가운데에서 그래도 최적화 시켜가지고 네. 해야 좀 약간 진정성이 나오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책을 집필하게 됐고요. 사실 뭐 40대 뭐 90년대 학번, 70년대생이기 때문에 뭐 애써 강조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렇다는 거죠. 저도 사실 세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요. 지금도 MZ세대를 뭐 정말 하루에 한 번씩 얘기할 정도로 많이 언급을 해요. 근데 우리가 세대론을 연구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MZ세대 뭐 90년대생이 자꾸 언급하는 게 뭐냐면 시장에서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는 것, 그렇게 해야 주목을 많이 받거든요. 사실 뭐 뉴스라는 것도 마찬가지 매체에서 좋아하는 것도 뭐 사실 개가 사람을 무는 거는 화제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으면 화제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변함없는 그런 사회 현상에서는 이슈가 안 되거든요. 근데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는 거는 끊임없이 새로운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10대, 20대의 그 새로운 현상들을 뭐 기획사를 포함해서 광고사도 만들어내는 건데, 근데 이제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이 소비하는 액을 보게 되면은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마음은 정말 다 소비하고 싶은데 실제로 소비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실제로 액수도 적어요. 근데 지금 또 특수한 상황이 뭐냐면 MZ 세대들이 굉장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IT 모바일을 바탕으로 많이 이제 역동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구매력이 낮은 것과 더불어서 최근에는 더욱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라도 구매력이 더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들의 트렌드 현상이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구매를 하는 거나 소비력을 보이는 세대는 70년대 세대, 90년대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70년대생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70S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70 S가 뭐? 예, 스 해가지고 예, 뭐 70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X라고 표현하죠. 70X죠. 규정할 수 없는 세대라고 하는 그런 이제 90년대 초반의 담론이 여전히 그 사람들이 지금 사회에 진출해서도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쁘게 얘기하면 낀 세대지만 잘하면은 허리에 해당되는 가교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MZ세대에 해당되는 세대들이 트렌드를 만들면 예전에는 그게 세대로 분리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기성세대들이 빨아들이거든요. 예, 그 빨아들일 수 있는 처음에 그 촉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는 세대가 또 이 40대이기 때문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이제 X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어렸을 네. 때 기억에 나는 게 X세대라는 그런 키워드가 되게 720X가 되는 거죠. 지금 그분들이 그분들이죠. 70년대생.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국일보에서 이제 X세대라고 포함을 해서 이제 90년대생부터 해서 그러니까 89년생까지는 이제 386이라고 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90년생부터는 이제 X세대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90년생 중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X세대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93, 94, 95부터 해가지고 그 이후 세대들이 본격화되죠. 아무래도 90년대 초반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80년대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요. 또 그 뒤에 이제 뭐 수능 세대 또 IMF를 겪게 되면서 완전히 이제 70X에 해당되는 세대들이 지금의 이제 모습을 이제 형성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X라고 해서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40대 주축으로 자리 잡았고 네. 소비력이 가장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혹시 이런 90년대 그쪽 그 X세대가 40대가 되면서 뭔가 기존 40대와 다른 소비 트렌드? 어디다 돈을 많이 쓰느냐? 그런 것도 네. 있을까요, 그러면?
그래서 그 전 세대와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전 세대는 이제 386 세대라고 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386 세대 같은 경우는 되게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좀 이념적인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좀 덜 약간 민주화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부장적이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를 얘기하는데 일상생활은 민주화가 덜 됐고 또 가부장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이 70X에 해당되는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런 가부장제나 기존의 어떤 덜 민주화된,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인 것을 많이 탈피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런 거죠. 텔레비전을 비유하면은 무한도전을 시청을 하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첫 세대예요. 기존 세대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지 않았어요. 아예 아이돌도 보지 않았어요. 그걸 뭐하러 보냐? 뉴스나 축구 뭐 이런 거 보고. 차라리 그냥 뉴스 보고 스포츠 보고 뭐 이랬었고요. 아예 그러면 이제 또 안 보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교양 프로그램을 봐야지 무슨 뭐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뭐 이러느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70X는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은 뭐 약간 90년대부터 이제 정치적인 담론이 중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사회 문화적인 요소, 개인적인 요소들을 많이 보고 있죠. 근데 기존 세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자기 욕망이라든지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가볍게 여겼었거든요. 근데 이 70X 세대 같은 경우는 자기 개인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특히 이 세대는 대부분이 교복 자율화 세대이면서도 교복 세대, 이게 다 공존을 해요. 굉장히 공존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90년대 초반에 아주 정치적으로 민주화됐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짬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정할 수 없는 세대, X세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책도 많이 사면서 한편으로는 게임 콘텐츠도 많이 사고 음악 콘텐츠도 많이 사면서 또 전통 문화에도 관심이 많고 개인적인 것 같으면서도 가족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생각하면서도 자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도 소비를 하지만 자녀들을 위한 소비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세대 같은 경우 포미 세대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기 중심으로 많이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70X 세대 같은 경우는 자기도 소비하면서 남도 소비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유지하려면 돈을 어느 정도 이제 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유하건대 이 70X 세대는 그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의 마지막 꼬리칸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MZ 세대가 왜 영끌을 하고 뭐 이렇게 비투를 하고 그러냐면 자기들은 이제 거의 꼬리칸에 탈 수 없는 그런 위치라는 거를 거의 자인을 하기 때문에 더 발버둥을 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70X 세대는 일정 정도 대다수가 마지막 꼬리칸에 탄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거기서 이제 이탈한 분들도 있겠지만 거기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꼬리칸에 있는 세대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제 수입과 지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주변도 좀 돌아볼 수 있는 탄알이 좀 남아있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기존에 이제 많은 분야에서의 그 소비력을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지, 그거를 뭐 특별하게 어떤 분야가 더 많을 거냐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특정 분야에 관련돼서 어떻게 그 70X가 소비를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진단하는 게 오히려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나한테도 이제 소비를 하지만 남한테도 이제 어느 정도 소비를 하는, 약간 돌아볼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약간 좀 중간 느낌이네요. 예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하면 MZ 세대는 또 나만을 위해서 소비를 하고 근데 70X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서 나한테도 소비를 하고 남한테도 소비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취향이 기존 세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70X 세대 앞에 세대 386 세대는 그런 관념이 그렇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걸 일방적으로 강요를 많이 했어요. 진리는 이거고 이걸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이제 꼰대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금 뭐 문화적으로나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게 문화라는 게 결국에는 트렌드거든요. 트렌드에 처음으로 주목한 세대가 70X 세대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어떤 좋아하는 욕망도 드러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욕망도 보면서 그 취향의 어떤 공동체를 찾아가게 되는 이제 그런 세대이고,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속 통신망이 있게 되면서 PC 통신이 이제 그 인터넷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IT와 아날로그의 중간 가교를 역할을 했던 것이 또 70X 세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MZ 세대들은 모바일 문화의 어떤 서비스들을 처음으로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쫙 빨아들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지금 40대들은 그렇게까지 뭐 속도 빠르게 순발력 있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는 거죠. 또 가만히 봐서 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선택할 만하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확 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MZ 세대하고 사실은 40대가 연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매운동 같은 경우에도 MZ 세대가 먼저 터뜨렸지만 거기에 이제 힘을 실어줬던 거는 사실은 40대가 또 힘을 실어줬던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예전처럼 세대가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고 약간의 연합을 할 수 있고 그 연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저는 이제 70X 세대 40대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또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게 자녀들과 같이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게 바로 40년대가 아니라 40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약간 좀 문화도 즐길 줄 알고 네. 레저도 즐길 줄 알고 그런 말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축제를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전국적으로 축제가 성공하는 이유는 뭐냐면 개별적으로 해외처럼 젊은이들이 가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가족들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일단 움직인다는 건 최소한 3명이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2자녀가 있는 경우 4명이고 그 자녀들이 움직일 때 그래서 에듀테인먼트 요소도 있지만 그 교육적인 거에다가 자기들의 어떤 레저도 결합시키는 것이 지금 70X에 해당되는 세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예능 프로그램 또 예를 들면 뭐 한동안 육아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 육아 프로그램들을 움직였던 게 사실은 70X 세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아빠다 그러면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지만 지금은 이제 아빠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친구 같은 아빠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 친구 같은 아빠의 역할을 이제 본격적으로 실천했던 것이 70X 세대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육아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분들이 다 70X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자녀들이 좋아하는 물건이라든지 취향들을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눈높이에 맞게 사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그전 세대 아버지들은 그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 완구라든지 게임기라든지 뭐 콘텐츠에 관련돼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었죠. 근데 지금 예를 들면은 뭐 방탄소년단이다 그러면 그 방탄소년단 티켓을 엄마들이 지금 구매를 해주는 것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모들이 이 개인주의적인 점이 왜 그렇게 그 자기 자녀들과 가족을 챙기냐면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타인의 욕망도 이제 인정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역설적인데 심리학적으로 자기 욕망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다른 욕망의 소중함을 몰라요. 네. 그래서 그 자기 욕망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을 했고 그걸 소비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던 첫 세대이고 또 그것이 이제 사회 진출하고 구매를 갖추게 되면서 이제 그전 세대 같은 경우는 소비 같은 경우 좀 약간 터부시했었어요. 지금 MZ세대는 뭐 소비라는 것에 대해서 뭐 옳고 그름 이거 아예 구분 자체가 없죠. 그런데 그 중간에서 소비가 나쁘다, 소비가 좋다 요 두 가지를 함께 공존하고 있는 세대가 바로 70X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왜 기성세대가 소비를 안 하는지도 알고 이제 아껴서 이제 무조건 쟁여두는 그런 저축률이 높은 심리도 알고 또 소비가 얼마나 또 이제 선순환되는지를 알고 이 두 개를 이제 다 공존시키는 세대가 70X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뭐 주식, 투자 이쪽에 이제 포커스가 돼 있다 보니까 문화, 레저 이런 쪽에 확실히 좀 소비가 집중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물론 지금도 이제 진행 중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이제 투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약간 이 친구들이 좀 늦죠. 그렇지만은 일단 한번 그게 이제 판단이 서게 되면은 좀 약간 몰빵을 하거나 힘을 실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뭐 무조건적으로 문화 레저 쪽에만 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주택 시장에서도 이 40대가 큰 손을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MZ세대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뭐 소형 평수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감히 이제 주택 구입을 언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40대는 그래도 자기 터널이 있고 또 대형 평수라든지 가족을 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을 좀 더 큰 거로 옮겨가고자 하는 욕망들이 많아서 좀 덩어리가 큰 것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리고 아직은 건물주에 대한 욕망들이 많이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형 그 건물이 하더라도 한번 좀 소유해보고 싶다는 생각들 많죠. 실제로 그 연예인들 예를 보면은 건물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연예인들을 바라본다는 거는 그 세대의 그 욕망들을 거꾸로 이제 드러내기 때문에 지금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건물주로 언급되는 사람들이 다 40대거든요. 그 70X 세대들이고 그런 면에서 좀 주택 시장에서도 여전히 70X 세대들은 노리고 있다. 이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니까 뭐 꼬마 빌딩 이런 거 투자도 많이 하시고 꼬마 빌딩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빚을 내 가지고 나름대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그런 형태도 이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40대들 밑에 이제 30대 후반 정도까지도 여전히 이제 꼬마 빌딩이나 이제 건물에 대한 투자 욕구들은 여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미안하게도 MZ 세대들은 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지금 이제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걸 유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도 이제 이 투자 채널을 운영하고 이쪽 관련 이제 뭐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근데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2030 세대에 맞춰서 뭔가 해보려고 해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다 40대세요. 40대 트래픽이 제일 많아요. 탄알도 없고 그 소비 그러니까 그 소득도 그게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MZ 세대는 모바일 문화에서 이제 뭐 짠테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이제 그런 트렌디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 측면에서는 뭔가 현상을 만들고 또 자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새머리는 하지만 실제 경제적인 어떤 움직임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힘든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얘기를 주로 하는 거는 그 조직 문화에서의 어떤 그런 이제 새로운 어떤 현상들 거기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문제들 그리고 이제 여론을 주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매력 측면에서 덩어리가 크기보다는 여론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제 막 기업이나 이런 데서 마케팅 측면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어떤 매출액의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소문난 잔치에 뭐 이렇게 별거 없다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70X 세대는 거의 모든 걸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뭐 바쁜 와중에 모든 걸 다 뭐 새로운 현상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일 수는 없지만 그게 뭔가 현상이 되게 되면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데는 억셉트하는 데는 상당히 유연한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이 좀 약간 시간이 걸리긴 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뭐 핀테크다 그러면 핀테크도 처음에는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수용력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핀테크 이용하는 그런 이제 그 증가율을 보게 되면은 훨씬 더 40대가 이제 폭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고 또 액수도 이제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마케팅, 그러니까 그 트렌드를 바라볼 때 이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날 때 그 트렌드가 트렌드가 또 아닌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 뭐 트렌드 코리아 이런 책들 보면 트렌드 아닌 거를 자꾸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머징 이슈라고 그러는데 이머징 이슈가 딱 나왔을 때 그게 정말 트렌드가 되는지를 40대에 던져보면 아는 거죠. 40대가 그러니까 소비를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면은 트렌드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다 그런 거를 많은 그 마케팅 서적들이나 트렌드 서적들 이게 트렌드다 자꾸 우겨요. 근데 트렌드라는 거는 그 수용주기 모델에 따르면은 이제 전기 수용자, 그러니까 얼리 어답터 말고 그러니까 전기 수용자들이 그걸 억셉트를 할 때, 캐즘을 넘어가지고 수용을 할 때 그게 이제 트렌드로 확 퍼지는 거거든요. 그 전기 수용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바로 40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40대가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50대, 60대 해가지고 또 심지어는 뭐 10대까지도 영향이 돼.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녀한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10대가 굉장히 뭐 그 자기 청년 세대에 맞는 그런 약간 이벤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폭발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오히려 보수적인 경우도 많고 이게 잘 구매력 측면을 봤을 때는 굉장히 열악하고 또 그 부모에게 의존하는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40대, 10대가 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어떤 이벤트,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게 진짜 트렌드가 되느냐는 40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보고 이제 판단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이제 우리가 좀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그 아까 자녀 얘기를 하셨는데 뭐 제 주변에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 보면 자식을 안 낳아요, 잘. 자식이 안 낳죠. 네, 그래서 약간 비혼주의 네네네. 그런 부분도 되면서 그렇죠. 네, 이게 1인 가구는 네. 아니지만 아무튼간에 네. 그런 점점 이게 가정의 규모가 축소되는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40대 그렇죠. 하나의 트렌드잖아요. 40대가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이룬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싱글로 사는 그러니까 싱글 자체로 그냥 평생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뒤늦게 만혼, 그러니까 뒤늦게 결혼하시고 아이를 낳는 경우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가족주의를 그 생각을 하니까 조카한테 엄청나게 투여를 많이 해요. 아, 정말 비싼 뭐 정말 그 완구부터 해서 뭐 교육자재, 심지어는 뭐 학자금까지 대주고 일종의 뭐 A 포켓 현상이 이제 그래서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비록 결혼을 못하고 이제 아이를 키우지는 못하지만 내 조카만이라도 제 주변에도 꽤 있어요. 조카를 위해서 재테크하고요. 물론 그분들이 이제 결혼에 실패한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싱글도 꽤 이제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비록 가족을 이루지 못했지만 내 부모라든지 내 뭐 조카 있는 가족만이라도 잘 보듬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돈을 쓴다. 이게 사실은 서구형 호미족과는 좀 많이 다른 거거든요. 만약에 자기 자신만을 정말 생각한다 그러면 조카가 뭐고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는 현상이 이 70X 세대들한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만혼인 경우에는 뒤늦게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부동산 정책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상한 현상이 이런 거죠. 늦게 결혼하다 보니까 다 자기 집이 있어, 한 채씩. 그럼 이제 1가구 2주택 문제가 지금 맞물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물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뒤늦게 결혼하다 보니까 다 웬만큼 자산이 있고 심지어는 집도 한 채씩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도 뭐 부동산 그 상품에 관련돼서 눈여겨봐야 될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뒤늦게 결혼하다 보니까 뒤늦게 애를 갖게 된 거죠. 근데 두 가지죠. 하나는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시술이나 이런 관련 서비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또 몇 천만 원씩 막 깨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주변에서 이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잘 안 생기거든요. 그리고 생길 경우에 한 자녀를 낳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한 자녀에 대해서 엄청나게 또 가용 자원이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또 그러니까 키즈 산업 자체가 고급화되는 거죠. 예, 만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아예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앞으로 이제 더 그 외로움 산업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혼자 사는 분들이 과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보일까, 이런 점도 많이 주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비유 방법인데, 유사 인간 대체물, 뭐 이렇게 제가 표현하자면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역할을 하는, 뭐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반려동물일 수도 있고요. 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이 얘기했던 게 이제 사이버 채팅이라든지 사이버 만남이 또 많이 부각이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데이트 산업도 지금 현재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70X 세대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라는 점도 이제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이제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이가 없는 부부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입양이라든지 또 이제 뭐 두 사람만의 어떤 그런 이제 즐김 이런 것에 관련돼서 레저라든지 문화 쪽이 더 많이 부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이제 아무래도 주목을 많이 받겠죠. 네. 그게 되게 역설적이네요. 들어보니까 사실 비혼주의가 많아지고, 네. 그래서 뭐 출생 네. 그런
애들 수는 이제 점점 감소하는데 사실상 더 고급화가 되다 보니까 시장 규모가 뭔가 축소된다라기보다도 시장은 축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질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측면들이 많아지겠죠. 특히나 70X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자기들은 굉장히 감각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매스 프로덕트, 매스 컨슈머의 그런 시대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아이 용품도 그렇고요. 그래서 질적 도약을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형태가 이제 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좀 약간 다른 게 이제 70X 세대한테 나타나는데 그냥 뭐 X세대가 등장했을 때는 되게 어떻게 진단을 했냐면 이 세대가 어떤 사회 중추 세력이 되면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만 소비를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다 틀린 거예요. 여전히 공동체와 가족은 반 이상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결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뭐 조카라든지 부모라든지 아니면 주변 친구라든지 이런 아는 사람한테는 쏘는 거죠. 그래서 기프티콘 같은 경우에도 40대가 많이 써요. 네, 가장 능동적이에요. 오히려 MZ세대는 그렇게 많이 안 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나 이렇게 필요에 따라 실용적으로는 쏘지만 그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널리 사용하는 거는 70X세대가 훨씬 더 많이 사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70X세대가 나도 신경 쓰지만 남도 네. 신경 쓰고 그 마지막 하다 세대예요.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맞네요. 그게 다른 사람한테 좀 베풀 줄도 알고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기부도 하고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이거는 뭐 굳이 남녀 뭐 차별을 두고 이런 얘기는 아닌데 이게 똑같은 40대라고 하더라도 이 남성의 소비 형태와 여성의 소비 형태가 분명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남성 같은 경우에는 게임도 좀 많이 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게임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세대로서 또 70X세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70X세대 같은 경우는요, 약간 묘한 특징이 뭐냐면 결핍에 대한 보상 심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90년대에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80년대 3조 호황으로 경제가 폭발을 했고요. 90년대 들으면서 본격적으로 이게 빈부격차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로 설명하면 건축학계는 보면은 남자 주인공은 이제 약간 중산층에 약간 못 미치는 그렇지만 그 선배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남의 부자. 그래서 뭐 컴퓨터를 치면 뭐 그때 당시 386 뭐 이게 나오는데 실제로 그 X세대는 XT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는 오락실에 가보고 싶은데 그 선배형은 집에서 이제 가정용 게임을 하고 있고 요런 이제 간극이 벌어지는 시대를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자기가 돈 벌면은 그걸 모두 다 해보겠어. 이제 그런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70X 세대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키덜트 세대가 본격적으로 부각한 게 바로 70X 세대거든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마음대로 좀 즐기고 싶었던 그런 완구라든지 게임기라든지 디지털 기기들을 돈을 좀 이제 벌어가지고 뒤늦게 정말 용방충족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키덜트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그것이 지금 이제 게임 산업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자기가 못다 했던 그런 게임들을 너무나 많이 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의 자녀는 최소한 그런 결핍이 없도록 해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다만 이제 뭐 게임 중독이라든지 뭐 유튜브 중독이나 이런 걸 좀 우려를 하기 때문에 그걸 경계하면서도 그래도 이제 기성세대와는 달리 좀 사주긴 사주죠. 그리고 뭐 게임 시간을 뭐 제한하기도 하고 왜 그 심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잘만 하면 그게 뭐 기성세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독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경계는 하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사줄 때는 사주는 그런 소비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기가 스스로 자녀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뭐 또 실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소비 구매력이 또 디지털 기기나 게임기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다르죠. 그러면 특히 70년대 후반생들로 갈수록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디지털 기기나 콘텐츠들을 같이 소비하고 굉장히 이해를 하면서도 나름대로 이제 약간의 어떤 경계를 주는 그런 이제 약간 관리형의 이제 소비 행태들을 이제 보여주죠.
그러면 남성은 일단 뭐 키덜트라든지 게임 이쪽에 좀 소비 행태를 보이긴 하는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러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자기 S세대로서 이제 그런 거죠. 내가 나 자신을 위하지만 내 자녀도 잘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쪽에 이 70X세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참 역설적인데 저희 때 이제 유행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뭐 그래 가끔 하늘 보자. 그게 입시교육 차원에서 이제 자살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반대급부적으로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 70X 세대들이 오히려 과외도 많이 해요. 그리고 책도 많이 사주고 그래서 또 마지막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입시 교육을 해가지고 뭐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그 신화가 실현된 맛을 본 마지막 세대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변호사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옛날처럼 특권을 누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로스쿨도 마찬가지고. 고시도 네. 마찬가지도 옛날에 그 고시 합격하면 뭔가 약간 고시 출신 탄탄대로 된 게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경찰대학을 나오면 또 탄탄대로가 있었는데 지금 MZ세대는 그게 깨졌거든요. 의사들도 지금은 좀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70X세대는 그 맛을 본 세대라서 그렇기 때문인지 굉장히 과외도 많이 시키고 교육도 많이 하고 유학도 많이 보내고 막 집에서 또 막 그 안달복달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측면이 또 보인다는 거에서 교육 시장에서도 이제 큰손 역할을 하는 또 마지막 세대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 한번 걸어보는 그런 세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여성들이 또 그걸 이제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자기의 옷이라든지 뭐 취미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또 일정 정도를 투자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한편으로 자녀에 관련된 콘텐츠도 적극적으로 소비를 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내가 주택을 마련해 줘야지까지를 생각하는 또 마지막 세대예요. 근데 만약에 MZ세대다 그러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주택을 사준다? 상당히 힘든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변에서 보면 벌써부터 이제 애가 한 4살 그 정도인데 자녀를 위해서 적금을 들어 놓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렇게 따로 적금을 70X세대는 네. 들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주식이나 이런 것도 뭐 이렇게 그쵸, 또 증여. 증여를 해주려고 해주는 경우 그것도 저는 마지막 세대인 것 같아요. 미성년자 네. 이제 2천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해가지고 세미나나 이런 거 개최를 하면 네네. 와서 들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진짜 확실히. 그래서 그 70X세대 때 그 광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아이는 달라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아의 연장선상에서 적어도 이게 내 아이는 달라야 된다. 근데 사실 그게 저출산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인데 아이를 일단 낳았으면은 제대로 키우고 나 이상으로 더 잘 살아야 된다. 혹은 그에 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70X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나 정도만도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낳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아이를 좋아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적어도 나만큼은 돼야 되는데 상황을 보니 안 되니까 아예 안 낳아버리는 거죠. 근데 일단 낳아버리면은 거기에 이제 모든 걸 다 몰빵을 해버리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그게 또 역설적인 게 뭐냐면 아이를 낳아서 안 됐는데 상황이 안 돼버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동반 자살을 해버려요. 되게 극단적이네요. 네. 그 심리가 다 연결돼 있거든요. 왜 동반 자살을 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상황을 보니 부채도 많고 하지 않으니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리들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기 자신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도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서 그리고 기존 세대들, 그러니까 부모 세대에 대한 원망도 있었기 때문에 나는 원망이 되지 말아야지 라고 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그런 행태들을 보인다. 그리고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거꾸로. 그런 고민 속에서 이제 소비 패턴들이 나온다는 그 원리를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 대상으로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그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X세대는 너무 개인적일 것이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네. 그런 성향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X세대로 했을 뿐이지 그 가족이나 공동체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처음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X세대를 붙여가지고 오해를 줄 수 있는데 그걸 좀 이제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남에 대한 소비 이런 것도 확실히 좀 후하게 가기 때문에 자녀는 낳지 않아도 예, 이렇게 조카한테 퍼준다든지 예. 그리고 뭐 반려동물 산업이 큰다든지 그렇죠. 예.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리고 뭐 문화적으로 보면은 팬덤 현상에서도 아직도 뭐 여전히 화력이 굉장히 큰 세대이죠. 약간 연예인에 대한. 예, 그래서 뭐 임영웅이나 이런 세대가 사실은 뭐 광고를 갑자기 11개를 따낸 이유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광고뿐만 아니고 기존의 트롯 가수가 진출할 수 없었던 것까지 다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70X세대. 사실 70X세대가 그 뭐 새로운 대중문화 장르만 익숙한 것 같지만 사실은 트로트도 많이 즐겨 듣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측면에서 유연하게 다 받아들여가지고 왜 임영웅이 그렇게까지 광고 시장에서 정말 트롯 가수가 진출할 수 없었던 요소를 많이 이렇게 현출할 수 있었던가라는 것을 이제 70X세대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보면 그 좋아하는 그런 가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콘서트를 열면은 꼭 간대요, 그렇게. 네. 근데 확실히 콘서트 티켓 이런 게 싼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구매력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그런 데도 자주 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콘서트 문화, 공연장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이고 연장선상에서 팬덤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죠. 그리고 일단 한번 이제 팬이 되게 되면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세대이고 그 상품과 서비스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과자나 이런 것도 보면 70X 세대들이 즐겨 먹던 과자들이 계속 장수해요. 그러니까 계속 롱런을 하는 거죠. 그 세대가 즐겨 먹던 뭐 스낵이라든지 과자들이 뭐 그런 그 과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 세대가 왜 이제 그 지속성이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세대들이 또 이제 자녀들한테 똑같은 과자를 사주게 되고요. 테마파크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미국처럼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디즈니랜드라는 곳이 뭐 이제 그 특징이 뭐냐면은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자녀까지 3대가 가는 이제 테마파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도 뭐 이제 예를 들면 서울랜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공간들이 이제 40대 때문에 이제 전 가족이 가는 에버랜드처럼 이제 돼버리는 뭐 그런 상황이고, 거기 가서 이제 일종의 그 쏘는 거라고 그러는 거죠. 이제 약간 그 유원지옥과 이제 비슷한 건데 이제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끼다가도 이제 그런 이벤트나 있었을 때는 이제 확실하게 쏘는 그런 패턴들이 40대 이제 70X한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70X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자유주의와 또 공동체주의 그리고 개인주의와 또 가족주의 이런 것을 동시에 이제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X세대는 규정할 수 없는 세대라는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뭐 소비적이고 향락주의적, 개인주의적이다 이렇게 보면은 그 세대들의 소비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못 진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혼재되는 대중문화의 어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중문화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욕망이라든지 니즈라든지 취향에 적합하면은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하는 측면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세대 같은 경우에는 뭔가 관념적인 게 많았어요. 뭐 이거 하면 되고 안 되고. 근데 이 세대들은 내가 좋은 거라고 하면은 기존에 뭐라고 생각을 하든지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영화를 치면은 뭐 극장에서 평론가나 기자들이 얘기하는 것, 난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네티즌들이 좋아하는 건 내가 선택하는데 그것을 이제 용인하는 세대가 70X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전문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공유하면서 선택 소비하는, 사실 70X 세대가 그래서 이 블로그 라고 하는 그런 1세대 SNS 마케팅의 첫 그 수혜자이면서 그 담론을 만들었던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문주의 보기보다는 또래라든지 주변 어떤 네트워크의 어떤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이제 선택을 했던 세대들이고, 그 세대들이 거꾸로 이제 다른 사람들 전파를 하는
그런 세대적인 어떤 특징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있고 SNS상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케팅 담당자들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새로운 IT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정말 그 성공시키고자 한다고 그러면 40대한테 던져주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마케팅 어떤 방법들을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제품과 상품의 서비스의 성공 어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그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40대가 단순히 어디에다가 돈을 많이 쓰고 근데 그 근본을 아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말씀 나누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40대는 정말 그 위에 기성세대와 그 다음에 현재 MZ세대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도 많이 쓴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레저 그 다음에 뭐 게임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은 그렇게 안 낳을 수 있을지언정 조카한테도 많이 쓰는 그런 소비 행태가 나오는 것 같아서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투자 채널이다 보니까 돈이 어디로 가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아무래도 이 40대 세대가 경제력이 가장 있으니까 이런 소비 트렌드 그리고 그 근본은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하신다면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것 말고도 또 이 40대가 지갑을 여는 그런 구체적인 산업의 사례 관련된 통계 그런 내용들은 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꼭 이 책을 읽어보셔서 40대가 과연 어디에다 돈을 쓰는지 그리고 어떤 산업이 이렇게 발전을 할 건지 그 부분을 잘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원식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